네, 이번 주제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개발자의 삶, 컨설턴트의 삶, 몇 가지 삶 시리즈를 얘기를 하면서 프로젝트 매니저의 삶에 대한 얘기를 아직 안 했네요. 개발자를 몇 년 했지만 어, 저의 경력의 더 많은 부분은 사실은 프로젝트 매니저였고 였습니다. 개발자를 하다가 프로젝트 매니저로 전향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. 그리고 우리나라 그 업의 특성상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아니면 프로덕트 매니저도 있긴 한데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는 직접 해본 것은 아니니까 프로젝트 매니저 얘기를 좀 하면 사실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한 사람이에요. 자,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, 관리자 역할을 하죠, 실제로. 그러면, 프로젝트 매니저를,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있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개발자를 이제 하다 보면, 이제 또 갈림이 있습니다. 이게 우리나라에선 조금 더 심한데요. 외국 같은 경우는 개발자로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고, 요즘 우리나라 분위기도 조금 더 개발자로 꽤 나이 드시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죠. 엔지니어 분도 계시고요. 정서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꼭 관리자가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개발자로서 더 전문성을 더 계속 할 수 있죠. 그리고 하려는 분위기도 있고요. 그런데 이제 그냥 특히 대기업, SI 같은 그 업을 하는 대기업들은 나이를 좀씩 먹으면서 정규직 직원들이라면 프로젝트 매니저 쪽으로 가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. 음, 단점,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. 자, 장점, 단점을 보면 개발자가 이제 관리자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개발에 대해서 이제 전문성도 떨어지고 개발을 이제 핸즈온 이렇게 직접 하는 경우가 업무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 개발을 못 하게 되죠. 예, 그게 단점일 수 있죠. 음, 개발자 개발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개발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상상도 좀 하기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. 현실을 보면 은근히 개발을 하다가 조금 전향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. 물론 이제 아키텍처로 전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아키텍트로 전향하는 경우도 있고, 프로젝트 매니저로 전향하는 경우도 있고, 컨설팅 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죠. 자, 개발자로 계속 시니어 개발자로 살아남는 경우도 있습니다. 살아남는 경우라고 이제 표현을 한 이유가 개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능숙하게 되고 잘하게 된 게 맞긴 맞는데, 음, 그냥 일반 SI 프로젝트 성격으로 하는 곳에서는 개발자들을 조금 초급이나 중급을 이제 투입시켜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죠. 그러다 보면 등급이라는 게 있고 이게 초현실인데 등급이 높다 보면 아주 잘하는 개발자가 되거나 그러니까 한 사람 몫이 아닌 거죠. 그렇잖아요. 자, 주니어 개발자 10명을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자, 시니어 같은 경우는 1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명, 7명 정도를 늘 수 있겠죠. 자,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어, 이 업무 자체가 아주 잘하는 사람 한두 명에다가 초급이나 중급으로 전체적인 일을 진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거기에 굳이 아주 등급이 높은 사람을 넣진 않아요, 잘. 그러다 보니까 그 개발자 TO라는 게 점점 조금씩 경쟁력을 잃게 돼요. 그런데 아주 잘하는 경우는
그 개발자들의 리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. 뭐 프로젝트 리더라고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수석 아키텍트라고도 하면서 전체적인 개발 환경이라든가 개발 가이드를 만들어주고 잡아주고 공통 모듈을 개발해주고 트러블스팅을 해주고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해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전체적인 걸 리딩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 살아남죠. 그리고 특급 개발자로 대우를 받습니다. 프로젝트 매니저하고도 또는 아키텍트들하고도 상당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죠.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초급이나 중급으로 대체 또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경쟁력을 조금씩 잃어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가 관리자라든가 아키텍터로 좀 빠지게 되는 케이스가 이제 많고, 또 하나는 이건 진짜 또 현실인데, 아무래도 나이와 직급 뭐 이런 관계가 있어요. 우리나라 대기업들 또는 뭐 중소기업만 해도 그러다 보면 개발자 포지션이 외국처럼 정말 이상적으로 정말 실력자들로 잘 대우받고 이러면 좋은데 뭐 그런 대우를 안 해준다라는 차원보다는 약간 매니저급으로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자나 아키텍트로 좀 빠지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SI 좀 대형 업체들은 많은 부분을 이제 협력업체와 같이 해요.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대형 업체 소속인 사람들은 보통 관리를 많이 이제 맡기게 되죠. 협력업체 사람들은 나이가 좀 있어도 개발을 하게 되고요. 그런 좀 상관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점점 그런 쪽으로 좀 빠지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빠졌다기보다는 처음부터 포지션을 이제 대기업으로 갈 때는 프로젝트 매니저 쪽으로 좀 뽑혀서 간 케이스라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됐고요. 자, 단점 얘기하다가 좀 길어졌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자기가 평생 개발하겠다. 진짜 그런 거 있죠. 코딩, 그 타이핑을 쳐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로직을 좀 짜야 뭐 진짜 좀 오늘의 그 보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최대한 개발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. 점점 사회는 전문적인 사람들을 요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장점을 생각해 보면 개발을 안 해도 돼요. 예, 개발을 잘 알면 되고 안 해도 돼요. 안 한다는 것과 아는 건 좀 다르죠. 자, 자기가 개발을 해본 적 있으면 알긴 알잖아요. 그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죠. 자, 알아야 되는 이유는 개발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, 그리고 프로젝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확인, 그리고 이걸 무엇을 만들고 있나, 이런 것들은 좀 자기가 투명하게 보고 싶다. 그럼 개발을 잘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. 아니면 개발자들의 눈빛만 봐야 되죠. 그런 경우는 조금 악유가 생길 때 나이스하게 풀기가 힘들어요. 자기가 근데 잘 안다. 그러면 개발자들과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스무스하게 일을 처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부분을 잘 지적할 수도 있어요. 그 개발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단점이자 장점일 것 같아요.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상황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상황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죠. 왜냐하면 개발이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. 참 이게 딜레마인데 개발이 재밌고 좋지만 업이 되는 순간 재미라는 부분, 펀이라는 부분은 아주 잠깐이거나 아니면 보람이라는 단어 정도로 바뀌어요. 재밌냐? 축구 선수에게 축구가 재밌으니까 했겠죠. 잘하니까 했겠죠. 하지만 그 선수의 생활을 하면서 그 재미라는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그 funny,
뭐 게임하거나 이렇게 놀 때 그 재미일까요? 그건 아니겠죠. 좀 힘듦을 안고 있는 어떤 그 가치와 보람이겠죠. 그런 식의 보람인 거지. 개발이 진짜 재밌어서 얼마나 될까요? 힘든 업이 되는 거죠. 자, 그 업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점점점 좀 하기 힘든데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그래도 IT 업계에서의 나름의 포지션을 자리 잡는다면 그것 또한 나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개발자보다 약간 생명력이 조금 더 길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왜냐면 뭐 잘하시는 분들 또 오래 하시는 분들이 뭐 50대까지 한다고 치면 뭐 그런 사람들을 많이는 못 봤는데 프로젝트 매니저 하시는 분들은 50대도 많이 봤거든요. 그렇게 치면은 어느 순간에는 좀 후배들이 개발을 좀 하고 젊은 분들이 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경험과 그런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일의 진척 관리나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 주는 역할로 조금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을 장단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좀 갖춰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프로젝트 매니저가 갖추면 좋을 부분은 특히 이제 IT 쪽이니까 컴퓨터 쪽이니까 컴퓨터를 좀 잘 알면 유리합니다. 상당히. 그리고 IT 개발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. 커뮤니케이션. 왜냐면 이 일을 맡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 일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도 중요하고 개발자들과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상당히 중요하고요. 결국 관리 요소인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인력 관리라고 하는데 그 인력이라고 하면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고 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IT의 개발이라는 거는 일정을 잡지만 일정이 딱 떨어지지가 않는 게 많아요. 일정이 뭐 짧게 끝나면 더 좋지만 일정이 짧게 안 끝나거나 아니면 지연되는 것들 그리고 문제점이 항상 생겨요.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. 문제 해결을 본인이 직접 하질 않아요. 뭐 직접 뭐 지휘할 수는 있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개발자분들을 통해서 풀어야 돼요. 그러려면 개발자를 아주 잘 이해해야 돼요. 여기서 이제 많은 트러블도 생기고 힘들어하고 뭐 언성도 높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어, 개발자를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걸 받아주는 그런 이해를 말하는 건 아니고 문제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개발자들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. 근데 모르면 어, 개발자도 힘들고 매니저도 힘들어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죠. 특히 이제 최신 기술도 많이 알고 개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많이 알고 이건 또 성향인데 어, 그 성향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 같아요. 프로젝트 매니저의 성향에 따라서 아주 일정을 이제 그 하루하루 정말 이제 타이트하게 체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중요한 어떤 아웃풋을 내야 되는 것만 딱딱 챙기는 사람도 있고 어, 뭐 그것은 뭐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 애로사항은 자기가 차라리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애로사항일 수도 있고요. 또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좋은 점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문제를 항상 풀어야 된다는 점이 좀 어려운 점일 수도 있고요.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사실 프로젝트 매니저가 딱 해야 될 일이 역할적으로 많지는 않아요. 일만 잘 되면. 개발자들이 하는 거죠. 개발자들과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하는 거고, 그걸 잘 관리해주면 되는 거죠. 이 개발이라는 게 사람에 의해서 되는 거고, 그 사람이 변수예요.
프로젝트의 가장 큰 변수가 사람인 거고, 이 사람의 또 컨디션에 따라 뭔가 아웃풋이 또 달라져요.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게 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,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좀 풀어줘야 되는 거고, 진짜 사람 관리를 하는 거예요. 그 인력이라는 게 단순히 뭐 그 외주 관리를 하고 뭐 사람들 출퇴근 관리를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, 이 사람이 잘 일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이 되는 거죠.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들으시면서 좀 간접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. 제가 뭐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면서 빼먹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질문 주시면 제가 관련돼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근데 프로젝트 매니저 포지션이 많지가 않아요. 그리고 주니어들에게 많이 맡기진 않고요. 신입들에게는 더더욱 맡기지 않겠죠. 그래서 개발자를 좀 하시다가 어느 정도 정말 자기의 좀 전문성을 그쪽으로 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전향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염두하실 분들은 제 얘기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당연히 정답 같은 거 아니고요. 제 경험과 제 생각을 기반으로 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